괜찮아요? 쿠션이 괜찮아서. 자, 이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이것도 이제 똑같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라도 의사표시가 있었다, 그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의사와 표시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일치했는데 앞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얘기하죠.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자기가 의사결정하고 자기가 표시했는데 왜 하자 있다고 얘기하느냐? 110조에 두 개를 규정하고 있어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외부에서 부당한 간섭이 있었는데 그 부당한 간섭이 사기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속아서 했다, 그 얘기잖아요. 속았다죠? 네, 속아서 했고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겁을 주니까 바짝 쫄아서 했다, 그 얘기죠. 쫄아서 했다. 그러면 사기라고 하는 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상의 사기가 아니라 민법상의 사기예요. 형법도 대충 유사한 개념을 사용하기는 해요. 사기라고 하는 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 기망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행위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모든 행위 있죠. 이걸 다 기망행위라고 얘기한다고. 기망행위요. 자, 기망행위를 하는 이유는 기망에 의해서 표의자가 착오가 발생을 했고 그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이렇게까지 유도하려는 고의를 가져야 된다고요. 요걸 이제 두 개를 결합을 해보면 기망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기망행위를 하는 자가 마음속으로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2단의 고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했어야 된다. 그런데 이 기망행위는 결론적으로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 이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나중에 불법 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요.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기망이 되겠지만 소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야 될 걸 알리지 않고 있대요. 이건 이제 고지 의무 있는 자가 고지할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고지가 뭐예요? 알리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도 또 바꿔서 얘기합니다. 알린단 말을 안 쓰죠, 민법에서는요. 근데 이제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나중에 이제 고지 의무 있는 자가 고지하지 않았다. 그럼 이것도 사기가 될 수 있어요. 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있죠. 어떤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은 참 이상한 주택이에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6월에서 7월 사이에는요, 여기에 물이 꽉 차요. 그런데 그 이후 또 5월 말까지는요, 아주 뽀송뽀송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서 난방도 크게 안 들어가. 여름에 에어컨도 별로 안 켜도 돼요. 이상한 집이죠. 그럼 이 집을 팔 때는 A 구간에서 팔아야 돼요? B 구간에서 팔아야 돼요? 예, 똑같다고. A에서 팔든 B에서 팔든 B 구간에서 팔 때도 이 사실을 분명히 고지해야 돼요. 고지하지 않았으면 이건 사기가 되는 거예요. A 구간에서 팔 때는요, 데려가서 보여주면 되죠. 봐라! 그러면 되죠. 그럼 보고 판단할 테고요. 그래도 이거 보면 끔찍할 겁니다. 그죠? B 구간에서 파는 게 낫죠. 뭐라 그러면서 파는 거예요? 6월에서 7월 사이에 물이 좀 찹니다. 물이 얼마나 찹니까? 그다지 뭐 많이 차진 않아요. 그다지 많이면 어디죠? 뭐 조금 찹니다. 조금 뭐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이 허리까지 올라오는데 많아요? 뭐가 많어? 이만큼 올라야 많은 거지. 이렇게 들어야 많은 거죠. 이건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유리할 테지만 여기서 팔 때도 어떻게 돼? 이거를 반드시 고지해야 된다고. 고지하지 않았으면 기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우리 시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한 행위, 이걸 자기라고 얘기해요. 해야 될 건 안 하는 걸 뭐라 그래? 부작위. 그러니까 기망은 자기에 의하든 부작위에 의하든 기망은 성립할 수 있죠. 아, 괜히 넘어갔다. 그래요. 예, 알려야 될 걸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려야 될 걸 알리지 않았다. 이것도 기망이 될 수 있다. 미안합니다. 넘어선 안 돼서 넘었네. 자, 그다음에 기망과 착오.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과관계. 자, 기망에 의해서 착오가 생겼고 이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유도가 됐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인과관계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표의자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부분을 따져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의 특성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쉽게 속아요. 사기를 잘 당하죠. 어떤 사람은 좀채 사기를 당하지 않아요.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그 정도는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보이스피싱 같은 거 들어보면 대충 알죠. 근데 당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상황을 그렇게 자기 상황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이건 당해요. 유명한 야구 해설가 한 분도 그 보이스피싱 당해갖고 거기서부터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저 대학교 다닐 때는요, 군대 가기 전까지 대학교 다닐 때는 집에서 이제 버스 타면 학교 가거든요. 버스 회수권 아세요? 네, 버스 회수권 2장. 그거 어떻게 알아? 연식이 좀 되셨나요?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연계요. 네. 회수권 2장하고 500원 주세요. 우리 어머니 학교 갈 때 대학생을. 그럼 500원은 뭐냐? 그리고 도시락 2개에다가 옛날에 맥스웰 하우스 커피 있죠? 병 2만원짜리요. 거기다가 김치를 3종류를 싸줘요. 3종류 싸줘봐야 교대로 먹을 수도 없어. 하나 다 먹고 나면 그 다음 거 먹어야 돼. 싸주신다고 도시락 2개하고. 그리고 500원 주시는 이유는 라면 사서 말아 먹으라고. 그럼 라면이 그때 우리 교내 매점에서 150원이었어요. 할인 행사할 때 130원. 150원, 130원이야. 그래서 점심하고 저녁 먹고 나면 얼마 남아요? 200원 남죠? 그 다음날 300원 주세요. 어제 200원 남았지? 그리고 그 다음날 300원 주신다고. 그러면 회수권 2장하고 300원 이렇게 딱 주신다고. 그리고 딱 200원 없는데요. 그러면 돈 아껴 써 이놈아. 그리고 500원 주시고요. 그러셨던 양반인데 그날은 제가 그 집 동네에서 집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학원에 있어갖고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고 점심 먹으러 집에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디를 막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디 가세요? 그러는데 나를 못 알아보고 그냥 나는 차 끌고 이렇게 옆에서 어머니 옆으로 쫓아가는데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시냐니까요? 그랬더니 쳐다도 안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횡단보도 건너려고 이렇게 딱 서 계시길래 차 옆에다 대고 큰 소리로 어머니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너 왜 여기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서 전화가 왔는데 내가 교통사고를 해서 지금 벌금 내야 되는데 벌금을 안 내갖고 지금 구속돼 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구속돼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아침에 차 끌고 나갔고 그러니까 구속돼 있는데 벌금을 빨리 내면 일단은 풀어줄 테니까 벌금부터 빨리 내야 된다고. 그래서 아드님 부탁을 받고 전화를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타시라고. 어떤 아들이냐고 물어봤냐고. 아들이 셋인데 그랬더니 그건 안 물어봤대요. 그냥 무조건 나하고 살고 있고 아침에 차 타고 나가는 거 내가 차 타고 나가는 거 봤지. 큰아들하고 막내아들은 못 봤잖아요. 딴 데 사니까. 그래서 무조건 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차 끌고 나가면서 차 조심해라 그러고 보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순간적으로 그거 TV에 나오면 우리 집사람한테 예 저런 거 당하면 안 돼. 맨날 그러고 교육시켰던 양반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 통장 들고 뛰는 거예요. ATM기로 휴대폰 들고 휴대폰 꼭 들고 거기 가서 전화하시라 그랬대요. 근데 조금 이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엔 떠시더라고. 그래서 이번엔 어떤 아들이냐고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걸 뭘 물어보니. 그래서 물어보시라고 한번. 어떤 아들이죠? 그러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지금 몇 개 있으시냐고. 그래서 얘 5이에요 그러라고 얘기했거든. 5. 그랬더니 그쪽에서 넷째 아들이라 그러더래요. 우리 어머니가 아들 넷째 없어요 그냥 끊으셨어요. 옆에서 이렇게 끊으셨다고. 그래서 그게 가서 나하고 못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 살린답시고 입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냐고 원 120만 원인가? 그거 보내라고 그랬대요. 120만 원 돈.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 그렇게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쉽게 보낼 수 있을 정도의 금액 1200, 1억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50만 원 60만 원 정도 이렇게 통장에 있을 법한 금액들 있죠. 이런 정도. 예, 그렇게 해먹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판단해야지. 여러분 들으니까 되게 웃기죠. 그걸 왜 보내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인과관계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강박이죠. 강박이라고 하는 건 해악을 고지하는 거예요. 너한테 큰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해악의 고지거든요. 그래서 강폭행위, 해악을 고지하는 걸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행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강폭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강폭행위를 한 이유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 공포심에서 의사표시까지 연결시키려고 하는 고의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폭행위를 했어야 되고 강폭행위는 1단계, 2단계 어떻게 해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여기 둘 다 이제 고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과실로는 사기도 또는 강박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강폭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강폭과 공포심, 공포심과 의사표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거야. 해악을. 구체적으로 너한테 어떤 불이익을 어떻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했어야 되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실현 가능한 것임을 요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한다?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셔버리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은하가 했던 얘기. 아시죠? 부셔버리겠어. 이런 것들이요. 천벌받아라. 그래요. 구체적인가요? 이런 거는 강박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하늘이 용서치 않으리라. 이런 것들. 이런 건 강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빨리 좀 써. 각서에다가 빨리 좀 서명 날인하라고 빨리빨리 좀 써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것만 가지고 강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해악을 고지했다는 얘기는 죽여버리겠어. 창자 꺼내드리지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요. 죽인다는 얘기예요. 칼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 나와요. 진짜 사람들. 그래요. 근데 더 웃기는 건 창자를 꺼내서 줄넘기 200번 하고 다시 꼬매드리죠. 그랬대요. 그 창자 가지고. 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불가능한 얘기죠. 되게 웃겼죠. 근데 골목에서 연장 들이대고 그렇게 얘기하면 웃을 수 있을까요? 못 웃는 거예요, 그게. 되게 웃기지만 지금 여기서 들으니까 창자 꺼내서 그 줄넘기 200번 하고 다시 꼬매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실제 거기서 들으면 아마 이거는 살벌할 겁니다.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거 알면서도 겁먹기에는 충분하죠. 그렇죠? 그래요. 그런 걸 이제 강폭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로 인해서 공포심이 생겼고 그래서 주겠다고 했대요. 이거는 이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라고 하는데 이 해악의 고지가 언제나 위법한 건 아니에요. 위법성이 없는 해악의 고지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운전을 하고 갔는데 누가 와서 뒤에서 쾅 하고 받았다. 나가서 보니까 차는 많이 고장이 안 났는데 애가 술이 이렇게 챘더라는 얘기죠. 전문용어로 꽐라가 갔다죠. 이렇게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용서해서는 안 되죠. 뭐라고 얘기돼? 너는 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다시는 운전대 못 잡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겁먹기에 충분하죠. 음주운전한 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무서운 게 어딨냐고. 음주운전자가 사고 내면 왜 도망가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거 도망 안 가도 되거든요. 어차피 걸려요. 도망가면 가중처벌 받고 도망 안 가도 돼. 그리고 술 조금 먹어갖고 인사사고 안 나면 그렇게 큰 처벌 안 받는데 순간적으로 굉장히 겁이 난대요. 그게. 그래서 도망을 간다는 거야. 그럼 그거는 위법성이 있나요? 그게 위법한 행위인가요? 그건 아니죠. 근데 거기 이제 한마디 더 붙이면 위법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입을 막으려면 한 5천 갖고 와야 될 걸? 이 얘기까지 붙였다는 거죠. 이건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이건 또 위법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기망행위든 이 강폭행위든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기망행위가 다 위법한 건 아니고
모든 해약예고제가 다 위법한 건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법성이 없는 기망이다라고 하는데요. 요 앞에 있는 상가 같은 거 1층 상가 분양 잘 되겠죠. 여기는 전철역에 가까워서 아마 상가 같은 거 분양 굉장히 잘 될 거예요. 근데 저 뒤쪽에 어디 낮에도 어둠침침해갖고 후레쉬를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 지역이 있대요. 낮에도. 거기 있는 상가를 여러분이 이제 분양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 팔아야 여러분 또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럼 팔아야 되겠죠. 그거 분양하면서 여기는요 낮에도 경찰을 대동하고 안 오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분양 받으세요. 그럼 분양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겠죠? 데려가서 보여주면서 여긴 뭐 이 정도면 장사 잘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근데 이렇게 후레쉬 들고 다녀도 장사가 잘 될까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건 좀 이렇게 하면 이건 분양업자가 아니지.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낮에도 컴컴한 지역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해야지. 낮에도 어둠침침한 데 찾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국 여기 소문나면 전국에 있는 사람이 다 올걸요. 그럼 장사 잘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면 분양 받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리고 분양 받았대요? 이거는 위법성은 없는 거야. 상가 같은 거 분양하는 사람이 당연히 잘 된다고 얘기를 하고 분양을 하는 거지. 진짜 거기가 상업성이 좋고 입지가 좋은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망이라고 볼 수 없어요. 또 이런 게 있죠. 이거 나하고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저 샤프하고 교환계약 체결하면서 내가 이건 굉장히 좋은 거니까 샤프 2개 줘야 됩니다. 그래서 2개하고 바꿨다는 거죠. 상대방이 쓱 보니까 굉장히 오래 쓴 것 같고 손때가 많이 묻었으니까 골동품인가 보다 그랬대요. 골동품이 아닌데 이거는 나는 내 물건을 교환할 때는 항상 좋다고 얘기해야 돼? 안 좋다고 얘기해야 돼요? 좋다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로 상대방이 그대로 믿었다. 그러면 상대방은 뭐예요? 쪼다라고 불러요. 그런 분은. 쪼다는 민법에서 절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쪼다보호법이 아니에요. 아주 가혹합니다. 쪼다한테는 민법이요. 굉장히 가혹해. 이런 사람은 보호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건 기망행위가 아닌 거예요. 근데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 같은 건 위법성이 있는 기망행위라고 봤어요. 90년도 초반 중반 그때 이제 한번 대한민국이 확 뒤집힌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제 어떤 그 여성 의류인데요. 35,000원짜리 여성 의류가 강남의 모 백화점에 런칭이 됐는데 그 강남 지역은 이런 거 안 사요. 뒤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어도 저 무슨 싸구려를 갖다 놨냐 이렇게 되는데 이 35,000원짜리 갖다 놨으니까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에다가 한쪽 구석에 대학생한테 이렇게 팔으라고, 대학생 알바생한테 가게나 좀 지키고 있으라고 했던 건데 이 사람이 미술을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앉아갖고 옆에다가 이거하고 똑같은 필체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나는 내가 쓰고도 똑같이 못 쓰네. 근데 걔는 미술을 한 사람이라 이렇게 똑같이 색깔까지 표현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얼른 지웠어야 되는데 갑자기 밥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모든 걸 놓고 가는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딱 놓고 갔네. 갔다 왔는데 보니까 뭐예요? 줄 서 있네. 아줌마들이. 이 옷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한쪽은 여기까지 덮이는데 한쪽은 이만큼 나오는 그 여성 옷 한번 유행했던 적 있죠? 요즘엔 또 양쪽 어깨 이렇게 나오는 옷들도 있더라. 근데 그 불안해서 어떻게 입나 모르겠어. 하여튼 여자들은 대단해. 그런 거 입고 다니는 거 보면. 그죠? 근데 그 옷이었다고 이게. 그 옷이었는데 이 와서 줄 서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30장 정도를 팔았어요. 근데 더 팔면 안 될 것 같잖아 이거. 35,000원짜리 얼마에 팔아서 지금 135,000원에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품절됐다고 거짓말하고 더 이상 못 팔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처분하려고 95% 가격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세일 해버린 거예요. 막 여기 일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5,000원짜리를 한 6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그럼 가야 되죠. 딸들 다 데리고 가야 되죠. 동네 친구들 싹 다 데리고 가서 하나라도 건지자 그래야 될 거 아니냐고. 그죠? 네. 그래,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나고 막 이 바깥에는 차가 다 막히고 백화점 안에서는 사모님들끼리 육박전이 벌어졌다고, 세치게 한다고 막 그래서 육박전 벌어지고 난리가 나서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조사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백화점에만 있는 일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해서 전국 백화점을 다 조사했다고. 근데 그땐, 지금은 백화점이 세일 기간을 이렇게 딱 정해줘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해준다고. 그 기간 안에서 뭐 열흘 정도 정해주면 열흘 내내 세일하든 5일만 세일하든 이건 백화점이 결정을 하되 그 기간 내에서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연중 세일이야. 백화점마다 한 달에 그냥 한 10일씩 20일씩 세일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실제 가서 보니까 세일 안 할 때는, 박앤 세일 안 할 때는 10만 원짜리 물건이 박앤 세일 할 때는 태그가 20만 원으로부터 21만 원으로, 그리고 50% 가격 인하 이렇게 갖고 파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10만 5천 원이 되잖아요. 원래 가격보다 더 많이 받는 거야. 이 행사비 포함시켜 갖고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세일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위법성이 있는 기망행위다라고 우리 판시했어요. 상가 분양하면서 이 지역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을 할 거고요. 전문 경영인을, 이게 현대건설 사장님 출신 전문 경영인을 모셔다가 아마 수익을 많이 만들어도 될 거고, 이 앞에다가 버스 정류장 제가 하나 유치해 올 거고요. 여기서 한 60m 정도 지나면 저기다가 제가 전철역을 하나 뚫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건 순실이도 못해. 전철역 들어오고 버스 정류장 이렇게 갖고 오고 이런 건, 이건 전체적인 도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순간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 말을 믿었댄다. 개도 쪼다요. 이건 사기도 아니야. 이런 건. 아니, 상가 분양하면서 당연히 그런 정도, 여기 뭐 대형 유통장지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뭐 이런 얘기 했지. 들어온다고 얘기 안 했잖아. 가능성이 있다고 항상 얘기를 했고요. 여기는 물류의 핵심 지역, 핵심 중심지가 될 거예요. 이런 얘기 믿었다. 그게 쪼다요. 이거는 사기도 아니라고. 아시겠죠? 기망성이 없다라고, 위법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가 있었대요. 그럼 그 의사표시는요,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예요.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란 얘기는 유효란 얘기예요, 무효란 얘기예요?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죠. 취소하고 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항상 뭘 붙이라 그랬어요? 유효인데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사기 강박했느냐에 따라서 또 구체적으로 또 나눠야 되는 거예요. 둘이 법률행위 하면서, 갑하고 을이 법률행위 하면서 갑이 을에게 사기나 강박행위를 했고, 그래서 을이 갑에게 의사를 표시했다는 거죠.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을 입장에서는 사기 강박을 당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행위를 한 사람이 갑이죠. 그러니까 갑한테 그냥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취소한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상대방이 직접 사기 강박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기 강박 행위를 했다는 거죠. 자, 다른 사람은 갑하고 을이 거래하는 과정에 A가 여기 와서 사기 내지는 강박 행위를 해서 을이 갑에게 의사를 표시했다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을 입장만 한번 보세요. 을은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죠. 그리고 그대로 표시가 됐잖아요. 여기 을은 사기나 강박을 당했기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표시했죠. 을 입장에서 봤을 땐 똑같은 거죠. 사기 강박 당한 거예요. 똑같은데 갑 입장에서 이제 한번 보세요. 여기는 갑은 지가 사기 강박했잖아요. 속으로 아싸 걸렸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 언제 취소할지 모르는데 조마조마하고 있었을 거 아니냐고. 여기는 아싸 걸렸어 그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네가 가서 해라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갑의 입장을 좀 살펴서 이 사기 강박 사실을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이거하고 달리 볼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얘한테 취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유가 없으면 취소할 수 없어요. 이걸 원칙으로 하는데, 자,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갑하고 A가 동일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중에 동일시면 같은 시간 얘기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같은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걸 동일시 할 수 있다예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그렇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각할 때 시 얘기하는 거야.
눈. 시가 날 때 시가 아니고, 아시겠죠?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경우에 그럼 같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실제 옛날에 이제 시험 문제는 잘 나왔던 게 남편이 계약하는 과정에 미리 부인이 가서 사기를 치거나 강박행위를 했다. 집안 너무 멋있잖아요. 부인은 야구방망이 가서 두들겨 패고 남편은 계약서 가져가서 도장 찍어 오고 그 집안 번성하는 집안 되겠죠. 근데 이게 좀 그런 거야. 너무 분위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엔 주로 나오면 이 사람을 대리인으로 해서 나와요. 대리인. 갑의 대리인 A가 을하고 법률행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리인이 있다는 얘기는 대리인이 직접 법률행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가 법률행위 하면서 지가 사기 강박한 거야. 법률행위 하는 과정에서. 하지만 그 효과는 다 누구한테 기속이 돼야 돼요? 갑한테 기속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대리관계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리인이 사기 강박했다는 얘기는 대리인이 와서 갑 대신 법률행위 하는 과정에서 얘한테 사기나 강박행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갑이 직접 한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다 본인에게 직접 기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기 강박도 직접 누가 한 거하고 똑같이 보겠다는 얘기죠. 본인이 갑이 직접 한 거하고 똑같이 봐서 이때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따지지 않고 어떻게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이게 이제 사기나 강박 중에 제3자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한번 볼게요. 제3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몰랐다 그럼 취소 못하는 거죠. 상대방이 몰랐으면 사기 강박 사실 몰랐으면 취소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 그러면 상대방이 몰랐다 그럼 취소 못하면 얘한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럼 상대방이 알았다 그러면요 취소를 해야 돼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취소를 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A한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취소하고 취소는 갑한테 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하고 있다가 얘한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복잡해진 얘기죠. 뭐가 복잡해 그까짓 게. 자,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든가 아니면 얘한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가 선택할 수도 있고 취소만 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안 하고 얘한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만을 청구하거나 이렇게도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제 하나 볼게요. 그럼 얘한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이 계약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아예 취소하지 않고 얘한테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 말을 이제 취소 없이 얘한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렵게 나오면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반드시 취소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금방 어려워지죠? 근데 이게 쉬운 방법으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 어려운 말 나오면 그건 또 이해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부터 12월 달부터 이제 하루에 한 문제 계속 카페에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 그 한 문제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루에 30분씩만 나중에 민법에 발목 안 잡히려면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한 문제씩 올라가거든요. 하루에 한 문제씩만 30분, 그것도 31분 하지 마요. 30분. 한 문제 갖고 30분 정말 지루하거든요. 근데 거기 나오는 지문들이 이게 무슨 의미고 가장 쉬운 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 이 연습 좀 한번 해봐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그렇게 연습을 하면 암만 어려운 지문이 나와도 쉽게 머릿속에 금방금방 떠오른다고. 안 그러고 시험장 가갖고 이걸 번역을 한다 그러면 5문제 풀면 40분, 50분 가요. 평상시에 연습이 좀 돼 있어야 된다고. 총 5문제 나와요. 40문제 나와요. 40문제. 네. 자, 5문제 나오는데 또 믿길래 깜짝 놀랐네. 자, 거기 사자 있는 의사표시 한번 책으로 갈게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라고 하는데요. 110조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경우 이거 얘기하네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고요. 이건 제3자가 한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건 뭐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거기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먼저 기망행위 해야 되죠. 기망행위는 이제 개념은 특별히 보시지 마시고요. 니은에 명시, 묵시 다 동그라미 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단순한 침묵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도 기망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또 단순한 침묵 있죠. 단순한 의견 진술 다 이게 4개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는 거야. 이게 다 기망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밑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부동산 침수했다는 사실 알려야 돼 말아야 돼? 알려야 돼. 알리지 않았으면 침묵에 의한 기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 보세요. 교환계약 체결하면서 가격을 좀 높이 올렸다 아니면 자,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 시상주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죠. 물건을 받아보고 여러분의 필기구하고 내 필기구를 바꾸려면 여러분이 이거 받아보고서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아닌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기망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2단의 고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망에 의해서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유도하려는 고의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 2단의 고의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 이제 디귿 하나만 보세요. 디귿. 고의에 관한 입증이에요. 고의에 관한 2단의 고의가 있었다. 네가 고의를 그랬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고 나는 고의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네가 고의로 했잖아 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취소하려는 자가. 네가 고의로 나한테 그랬으니까 내가 취소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긴 디귿만 법률행위 효력을 부정하는 자는 어떤 자야? 취소하고 싶은 자잖아요. 예. 그리고 기망행위는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기망행위가 언제나 위법한 것은 아니다. 거기 첫 번째 줄 몇 줄 있죠? 위법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는데요. 상품 선정 광고에 있어서 다소 과장과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위법성이 없다. 이런 정도는요.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상가를 분양하면서 운영 방법 및 수익 보장에 관하여 다소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없다. 거기 B 체크해 놓으시고요. B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은 그 상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것이다. 그렇죠? 한쪽 어깨 나오는 옷 그거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인과관계는 니은입니다. 니은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거 보이시죠? 예, 그거 이렇게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인과관계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게 객관적으로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뭔가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강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을 고지해야 되겠죠. 해악을 고지하는데 니은에 해악의 종류나 강박 행위 방법에는 제한이 없는데요. 적극적인 자기는 뭐죠? 죽여버리겠어 이런 거잖아요. 부자기는 입 다물고 있는 거죠. 아, 이 말이 왜 어려울까? 어려워요? 자기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고 부자기는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부자기인 거예요. 부자기. 행위는 뭐야? 행위. 아니 지금 책 보면 뭐 나와요? 안 나온다고. 여기 잠깐 설명 들으셔야 돼요.
행위가 뭐냐고. 행위는 행동하는 거. 자기는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자규요.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느낌 올 때까지. 예. 이게 왜 어렵지? 그래요. 뭐 하긴 어려울 수도 있죠. 거기에 그리고 그다음에 D 한번 보세요. D. 강박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거기 D 체크하시고요. 강박의 정도는 표의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정도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강박의 정도 중에서 B 있잖아요. B 그건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배제할 정도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가 됐다는 얘기는 의사결정했다는 얘기야, 안 했다는 얘기야?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의사결정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표시만 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적어놓은 이렇게 연설문 다큐멘트 주고 이대로 읽어야. 안 읽으면 어떻게? 죽여버리겠어. 우리 총들이 되고 이거 읽어. 그럼 의사결정의 자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걔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는 거야? 읽기만 했잖아요. 이거는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건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건 잠꼬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무대 위에서 연극 배우가 대사를 하고 있어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하는 거야? 암기해서 하는 거야? 그건 누가 써준 거예요? 작가가 써준 거잖아요. 그럼 그 연극 배우나 영화 배우가 둘 다 기혼자들인데 상대방에게 여보 사랑해요 그랬대요. 나도 하늘만큼 땅만큼 그랬대죠. 그게 유효요 무효요? 무효죠. 그래요. 저것들이 지금 불륜을 저지르네 그리고 쫓아갈 일이 아니죠. 그거는. 그죠? 이거는 스스로 의사결정한 게 아니라 작가가 써준 대로 그냥 직업상 하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가 됐다는 얘기는요. 그래서 표시만 했다는 얘기예요. 아무 결정 없이. 잠꼬대하고 똑같은 거죠. 잠꼬대. 아시겠죠? 특별한 의미 없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뭘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래요. 남편들이 주무시면서 여기 사모님들 많이 계시니까 잠꼬대를 했대요. 근데 여자 이름을 불렀대. 목을 졸라야 돼? 아니면 그냥 재워야 돼? 목 졸라서 깨워야 돼?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 무효라고.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그냥 주무시게 해야 돼. 피곤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야지. 그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해약을 고지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약을 고지했어야 되는데 거기 B에 보시면 어떤 해약을 고지한 것이 아니고 단지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 가지고는 강박이 되지 않는다. 거기 B 보이시죠? 그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이미 발생한 공포심을 이용하는 것도 위법성이 있으면 해약이 될 수 있어요. 해약의 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이 있대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게 뗏목 하나 조그마한 거 잡고 얼른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위에서 구명조끼 이렇게 흔들면서 이거 던져달라고? 그랬더니 네 그래요. 한 2억 있나? 2억? 2억 있으면 던지고 그랬대요. 그럼 물에 빠진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난 들어갈래요 그럴까요? 있다고 하겠죠. 20억 드릴게요 그랬다는 거죠. 이것도 뭐죠? 일종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 거예요. 이것도 아시겠죠? 안 준다 그러면 안 던질 거 아니냐고. 살기 위한 발버둥이었겠죠. 네, 그래 이것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강박행위는 위법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강박행위가 다 위법성을 갖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니은에 해악의 고지로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가 된다. 공포심을 일으켰어도 위법성이 없다죠. 그렇죠? 예, 그거 체크해 두시면 되는 거고요. 밑으로 가면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과관계. 여기서 인과관계는 맨 밑에 줄에 있어요.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이라도 무방하다. 그거 줄쳐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넘겨보십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그래요. 상대방이 사기 강박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겠지만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때 거기 양쪽 가로 2번 보이시죠? 양쪽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제3자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사기 강박을 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가 기억이잖아요.
니은은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 그래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배우자가 잘 나오다가 요즘에는 대리인이 나온다고 했죠. 요즘엔 대리인이 대세예요, 시험에. 그래서 대리인, 은행의 출장수장. 은행의 출장수장 누구예요? 지점장. 자, 우리은행은 서울에 본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은행. 저 우리은행은 서울에 본점이 있는 지점이죠. 그 지점의 장은 서울에 있는 은행을 대리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행의 출장수장은 은행의 대리인이죠. 이자들이 사기 강박했대요. 그럼 은행이 사기 강박한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B에 보십니다. 상대방이 제3자 사기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니은을 줄을 치시고 그 다음에 B로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로서 대리인이나 은행의 출장소장 등의 사기 강박은 상대방의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의 피용자요. 대리인이 아니고 뭐라고? 피용자. 피용자는 직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아니면 얘는 제3자예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 얘기해서 대리인 나온다 그랬잖아요. 대리인이 아닌 단순한 피용자는 직원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그냥 제3자로 보는 겁니다.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대방의 피용자의 사기 강박 이렇게 보이시죠? 옆에다가 써놔요. 대리인 아니다. 제3자다. 대리인 아니고 뭐다? 제3자다. 그럼 밑에 내용 안 읽어도 관계없는 거죠. 그럼 제3자가 사기 강박했으니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만 붙여놓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했답니다. 그럼 법률행위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렇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거는 다 공통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정도 보시고요. 담보책임과 사기, 그래서 관련 문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 1월 달에 할게요. 관련 문제는요. 1월에 계속 나갈게요. 지금 비진의 표시, 통정호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비진의 표시는 일단은 유효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된다죠. 둘이 짜고 한 통정의 허위 표시는 무조건 무효죠. 무효인데 이거는 뭐하고 비교해서 은닉행위하고 비교했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그리고 동기의 착오 공부했네요. 그렇죠? 네, 동기의 착오 이렇게 공부했고, 사기 강박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들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사기 강박을 누가 했느냐? 상대방이 한 경우와 또는 제3자가 한 경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제3자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취소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아니면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던가, 또는 취소 안 하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만 청구하던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요거 정도 알아두시면 중요한 건 이제 다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보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이거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 어떠냐. 내가 의사표시 했을 때 여러분에게 의사표시 보낼 때요, 그럼 여러분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의사표시를 받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였대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였다는 거야. 그럼 미성년자가 의사표시를 수령한 경우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대요. 미성년자가 못 받아서 나 몰라 그럼 그냥 도달 안 한 거고, 미성년자가 나 받았어 그럼 도달되는 거고, 그런 게 있어요. 요건 그다지 출제 빈도가 높은 건 아니니까 그대로 이제 넘어가시고, 쉬었다가 우리 나머지 넘어간다는 얘기는 빼먹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월 과정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월 과정은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늘 나오는 60점을 맞기 위한 과정만 한다고 얘기를 했죠. 이 부분 보고요. 자, 넘겨보십니다. 쭉 넘기면 어디로 나와요? 법률행위 대리가 나오죠.
101페이지 법률행위 대리부터는 좀 쉬었다 할게요.